예, 2025년 6월 27일, 음력으로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저녁을 먹고 애들하고 집에서 조금 놀다가 이제 서재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먼저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박구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제가 지금에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태고사의 재발견 215번째 환국사 복원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고대사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부터 방고환인 다음에 석제환인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고대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고대사 앞에가 이제 방고환인 시대인데요. 방고환인 시대 3,000년 동안에 마지막 빙하기와 더불어서 화산폭발, 해일, 지진, 천둥, 번개, 이런 홍수들이 어마어마하게 혼란을 주었던 그런 대재앙의 시기였기 때문에 말이 우리가 3,000년이라는 말을 쓰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지금도 약 이제 2,000년이 조금 넘은 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래된 이야기인 거죠. 또 그렇지만 또 3,000년이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공자 님 이렇게 태어나신 시기가 벌써 한 2,500년 전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방고환인 시기 앞에 천축환인 시기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축환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0년에서 12,000년 전까지 약 20,000년 동안의 서해대평원과 환동의 문명권에서 우리가 함흥 연해주 간도를 거쳐서 북방으로 올라가서 아무르강을 넘어서 예나강까지 진출했던 그런 시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태고사의 재발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북방문화권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북방문화권이. 그래서 북방문화권을 개척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천추환인을 하고 환인은 사피엔스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축이라는 것은 하늘 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즉 마고성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무대가 몽골과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몽골리안 천축환인 북방문화권 이렇게 표현해도 이제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느냐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석기의 이제 중기, 구석기 이제 후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축환인 시기를 구석기 혁명 중기, 그 다음에 구석기 혁명 후기를 우리가 흑요석 혁명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축 지역에 올라가서 구석기 후기에 있었던 이 흑요석의 혁명이 매우 우리 환국사 복원에 중요한 시기고, 이 흑요석의 혁명과 함께 계급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바로 샤먼이라는 지혜자가 이제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먼의 탄생이 이때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토템 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가 고대사에 와서 샤머니즘이 매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샤먼 제국을 그때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가 고대사에서부터 이 샤먼이 가장 제국화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 왜 제국화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면 바로 9,000년 전에 우리가 마고성에서 이동해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했던 그 시기고, 수로를 이용해서 농경이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고, 정착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매우 자연과의 극복을 해 나가는 환경 속에서 샤먼, 성인, 성현의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만드는데 이 종법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가 황제면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국강상 제도와 조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식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방식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강상 제도라고 하는데, 옛날에 지도자들이 아버지가 없는 이유가, 어머님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구석기 중기 때만 하더라도 수렵, 채집, 어료, 자연농법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계급이 크게 분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흑요석 혁명이라는 구석기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 지시 명령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의 계급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흑요석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흑요석의 화살촉과 창, 기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낫을 이용해서 바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드디어 흑요석 혁명과 함께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지시명령하는 사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샤먼이 탄생했는데, 샤먼이 알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사냥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 연금술, 그 다음에 음악예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풍수지리, 이렇게 해서 유계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문화권의 천초환인의 시대에는 35,000년에서 12,000년 사이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약 23,000년 동안의 시기를 우리가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북방문화권은 상고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상고사 시대 때 이야기고, 천초환인 시기 때 이야기다. 35,000년에서 12,000년 사이에 약 23,000년 동안의 시기를 우리가 말을 한다.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빙하기가 되기 전 17,000년 때 가장 혹독하고 추운 빙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를 우리가 비릉기라 하고, 이때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그 인류들이 우리가 곤륜산과 천산 북로인 천산을 통해서 타클라마칸 사막에 마고성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마고성에 숨어 들어왔는 이유를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제 북방으로 올라갔던 천추 환인들이 서구 유럽에 있는 핀란드까지 진출하는데 약 24,000년 전에 거기까지 도달했고요. 또 한 갈래는 베링해를 넘어서 춥지반도를 넘어서 베링해를 거쳐서 알래스카 남부를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캐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미를 거쳐서 지금은 유카탄 반도까지 내려가고 나중에 페루까지 내려간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 이 구석기 중기인 구석기 후기인들이 진출한 경로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진출한 경로 중에서도 우리가 해류를 따라서 이동해 간 원주민이 있을 것이고 육로 해안을 따라서 이동해 간 원주민이 이제 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자, 의료, 수렵, 채집, 사냥, 자연농법은 이게 이제 최고 적확지가 어디냐면은 이게 서해대평을 넘어서 우리가 연해주 북간도에 이르는 이 일대가 이제 이 시기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사람이 살기가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북위 35도에서 40도 사이에 인데 이것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추분, 춘분, 하지, 동지가 있는 사계절을 말하는데 북위 35도에서 40도 사이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지역을 걸쳐서 지중해 해안, 서해대평원, 그 다음에 환동의 문명권이 이제 되는데 여기가 사문의 본거장이지만 우리가 천추 환인 시대 때 북방으로 올라갔던 북방문헌권은 이 지역을 더 넘어서 북위 66.6도의 예나강까지 북위 70도에 있는 예나강까지 뭐냐면 우리가 진출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사냥을 위해서 모리식 사냥을 위해서 순록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위 66.6도에서 70도까지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툰투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툰투라 지역. 이 툰투라 지역. 예, 모리식 사냥.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냥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됐는데, 사냥 기술이 요때가 이제 우리가 흑수론 사상, 북두칠성 사상, 북극성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요 다섯 번째 지금 현재 이 흑요석 혁명, 여기 구석기 후기에 해당합니다. 구석기 후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 혁명이 우리 한국사 복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변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 혁명은 흑요석이 발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인데 이것이 보편화된 것은 약 20,000년 전이다 이거죠. 20,000년 전이다. 그래서 이때 흑요석 혁명과 함께 우리가 첫 번째 북방 사머니즘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고 사냥 기술의 발달로 드디어 북쪽에서 남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리식 사냥에서 타케 사냥으로 이제 전환하게 됐다는. 그래서 북쪽에서 사냥했던 북방 문화권이 남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뭐가? 흑요석 혁명이 언제? 20,000년 전부터. 자, 그래서 이때 신분제 사회로서 이 계급 사회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계급 사회가
신분제 사이에서 계급 사이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제 사이는 시족과 부족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 계급 사이라는 것은 지시명령 어가 착취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시족 부족 사이에서 협동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호하는 사이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이가 이제 되어 갔다는 겁니다. 언제? 흑요석 혁명 때. 자, 그래서 우리 상고 사이 천재라든지 천손 사상 이런 것들은 다 계급 사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우리가 천재 사상이라든지 천손 사상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계급 사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재와 천손 사상을 계급 사이를 설명하는 우리가 도구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계급 사이가 돼 가지고 윤석열이가 나오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무식함을 드러낸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상상고 사이는 바로 순다 대륙을 말하고 순다 환인 시대를 말하는데 75,000에서 약 35,000년을 말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구조주의, 해체주의, 네오 사문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구석기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제 철기 시대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후기는 바로 흑요석의 혁명이다. 자, 그래서 25,000년 전에 흑요석이 발견되어서 20,000년 전에 보편화됐는데, 이때 세습기 혁명이 일어났는데 세습기 핵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계급 사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습기 핵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나강은 툰투라 지역인데 툰투라 지역에서 스텝 지역으로 우리가 사냥이 이동하게 되었고, 자, 바이칼 부리아트족이 이제 이 스텝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이때 신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샤먼의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 세습기는 돌 조각을 말하는데 구습기 중기가 되면 세습기 핵으로 바뀐다는 거죠. 세습기 핵, 예, 흑요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베리아로 진출하고 사섬 서식지까지 진출했다는 겁니다. 툰투라 지역에서 툰투라에서 사섬 서식지까지 이제 숲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시아 만주 지역이 바로 이 시베리아에 있는 사섬 서식지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시베리아 사섬 서식지에서부터 북위 66.6도에서 70도 사이에 이 레나강까지 뭐냐면 사섬 암각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섬 암각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흑요석 혁명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흑요석 혁명은 이 구석기 중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구석기 중기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구석기 중기 흑요석 혁명 때 돌조각 세석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세석 돌날 칼 낫 악교에다가 나무를 붙여서 구석기 중기의 흑요석 혁명. 자, 그래서 구석기 중기 강령에서 서구 유럽 중동 지역 북아메리카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르발드와 돌랏이 구석기 중기의 그 유적이고요.
프랑스의 이제 르발르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에까지 뭐냐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석기 중기 시작은 우연히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공기술이 나타나고 화살촉, 창촉, 돌날, 쇠형 돌날, 이것이 이제 구석기 혁명이 되는 겁니다. 구석기 혁명, 흑요석 혁명. 자, 그래서 세석기 핵 흑요석 발견이 흑요석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예, 구석기 혁명. 구석기 혁명에서 흑요석 혁명을 우리가 이제 구석기 혁명 중에서 요거를 흑요석 혁명이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샤먼 제국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기술 혁신과 제국의 확산이 이제 이때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샤먼의 제국은 샤먼의 탄생은 이 흑요석 혁명과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샤먼의 탄생은 흑요석과 함께 흑요석 혁명, 이거를 구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구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도 있잖아요. 구석기 혁명이라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 흑요석은 철제보다도 더 섬세한 면을 가지고 있고요. 구석기 후기에 이제 쇠형 돌날도 대량으로 생산돼서 이 구석기 중기의 제품이 이제 되어서 동북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이 이 목적을 가지고 북방 샤먼의 탄생 지도자로서 이를 일명 시베리아 샤먼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고요. 그래서 북방 샤먼의 탄생은 이 시기가 북방 정령 신앙에서 북방 토템 신앙으로 이제 거쳐서 북방 샤먼 시장 그 신앙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 샤먼의 탄생은 바로 토템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때 서예대평원과 환동의 문명권에서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의 정령신앙이 토템 신앙으로 변하고 토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선앙당 그 신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샤먼과 관계가 되고요. 신목도 바로 샤먼과 관계가 되고요. 성황당 신앙도 다 이게 이제 샤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이때 정령, 토템, 그 다음에 샤먼이 결합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대사에 가서 샤먼 제국이 형성이 되고 문명, 제도, 사상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사sam과 술록에 대한 술록은 툰투라 지역, 사섬은 서텝 지역에서 이제 이게 염원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 염원의 중심에 사카치 알리안 사섬 안각화가 이게 유명한데요. 사카치 알리안 사섬 안각화가 중요한데 이 사섬 안각화를 후대에 해석을 해보니까 척추는 사명을 나타내고 털은 자라나는 나무와 풀을 의미하고 태양 문신은
세계 그 자체가 생명이다 라는 뜻을 품고 있고요. 사선 뿔은 하늘의 신과 맞닿는다. 이런 천선 사상이 나타나서 황제 제왕의 천선 사상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 그래서 북방 문화권에서 천추환해 시대 때 바로 천선 사상과 하늘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7번째, 세석기 핵, 이걸 흑요석이라 하는데 시베리아, 바이칼, 중공, 한국, 일본에까지 널리 이제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시베리아 샤먼이 숲 사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샤먼의 탄생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가? 샤먼의 탄생은 사슴뿔 모양으로 관을 쓰고, 두 번째 접신을 하고 하늘신과 인간과의 접신을 하고, 세 번째는 목적 사냥감의 번성과 대지 안녕을 우리가 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전통 샤먼 사상은 바로 사냥감의 번성과 대지 안녕을 빈다. 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사상도 흑요석 시대, 산모족의 시대, 고유족의 시대, 부여 고구려 발해를 거치면서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우리가 이동해 간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사냥꾼의 의식체계가 북방사문으로 발전하였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사상은 남방문화권이 북방문화권에 올라가서 사성과 술록을 사냥하면서 나타나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령신앙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이 토템 신앙과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5번째, 세석기 핵 이용해서 흑요성이 세형 돌날 칼낫을 만들어서 이 동북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북방 샤먼의 뿌리가 동북아시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우노 하르바의 샤머니즘, 메르치카 엘리아드의 샤머니즘,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 제국, 유동식 교수님의 무술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바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흑요석 혁명에 대해서 요 정도로 하고, 이 흑요석 혁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흑요석 혁명은 구석기 중기고, 샤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계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한 번 더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흑요석 혁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